최근 청소년과 20, 30대 젊은 층에서 약물 남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잘못된 기능을 교정하거나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약물인데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약물 남용이라고 합니다. 약물 남용은 약물 의존과 중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훈구 교수입니다. 약물을 남용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기분과 감각 내지 지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합니다. 약물에 주는 느낌을 즐기는 건데 일종의 놀이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에서 구성원 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또는 그룹 내 규칙으로서 약물을 사용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술 한잔하는 거, 아니면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약물 자체의 효과를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금지된 것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는 어떤 특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컨대 요새 ADHD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ADHD가 아닌 사람이 집중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거, 아니면 비만이 아닌 사람이 몸매 유지를 위해서 식욕억제제를 사용하는 거, 아니면 보디빌더가 근육 키우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남용의 한 형태라고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약물의 용도대로 사용하지만 이전부터 정상인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변화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약물 남용은 한 번에 일어난다기보다는 단계적인 현상입니다.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다수는 거기에 머물다가 그만두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첫 번째 사용하게 되는 건 실험적인 사용입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동료의 영향을 받아서 호기심에 이끌려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황적 사용이라고 그러죠. 파티 간든지 뭐 어떤 클럽에 간다든지 그런 특정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이걸 하게 돼 있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는 모여서 한다. 뭐 그런 목적으로 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유의적 사용입니다. 취미 생활로서 비교적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때문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약물 자체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까지 간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약물 의존, 도저히 끊기 어려운 상태까지 진행합니다. 갈망감이 있어서 안 하면은 하고 싶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도저히 스스로의 의지로 중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양한 약물이 남용 약물의 시장에 등장하는데 하드 드럭, 센 약과 소프트 드럭, 약한 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드 드럭은 중독성이 높고 위험한 약물이고 대표적인 게 헤로인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되는 소프트 드럭은 대표적인 거가 그 대마초입니다. 마약하면은 모두 다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물의 종류별로 위험도 및 중독성이 다른 것도 분명합니다. 미국이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 이 대마초를 합법화시켰는데 이 근거 중에 하나는 대마초 같은 소프트 드럭은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헤로인 같은 하드 드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합법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프트 드럭은 정말 안전할 걸까요? 대마 흡연 후에 운전하는 거는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청소년기에 대마를 피우면은 성년기에 환청 같은 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겪을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가 요새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프트 드럭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건 마약이라고 했는데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마초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히로뽕이나 뭐 헤로인 한번 해볼까 하고 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들을 하드 드럭들은 한번 주사로 맞게 되면은 한 번 맞은 것만으로도 자기 자율성을 완전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 약물의 사용은 그 물리적인 접근성과 심리적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약물을 내가 구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물리적인 접근성이고, 내가 이 약물을 사용한다는 걸 얼마나 꺼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느냐 하는 것이 심리적인 접근성입니다. 예컨대 이제 담배를 살 때 연령 제한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물리적 접근성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되는 거고, 담배갑에 폐암 사진을 집어넣는 거는 심리적 접근성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과 뭐 국제 배송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약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세계화가 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소프트 드럭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약물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약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약물을 즐기는 거가 왜 나쁠까요? 약물은 취미생활입니다. 근데 특정 취미생활에 강력하게 몰두한 사람들 우리 흔히 덕후라고 그러는데, 이 덕후라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집중과 수련을 통해 갖고서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약물을 사용한 덕후는 아무런 능력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잃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가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물을 사용하는 걸 즐긴다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사용하는 걸 조절할 수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 조절하는 게 스스로 안 되면은 내가 약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물이 나를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약물 의존,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중독되는 거는 약물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학습이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약물을 배우지 않는 것, 사용해보고 경험을 해보지 않는 거가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는 것이,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내가 갈망감이 있는데 약을 도저히 구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된다면은 그런 생각이 갈망감을 감소시킵니다. 인지행동치료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약물의 안 좋은 점을 떠올림으로써 내 자율성을 잃어버리지, 내가 갈망감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 하면은 더 갈망감이 심해지지,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해 갖고서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아예 안 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는 약물 중독을 약물로 치료하는 겁니다. 어떤 약물로 치료하는가 하면은 중독된 약물의 작용을 차단하는 반대되는 약물을 써갖고서 내가 약을 하더라도 필로폰 주사를 맞더라도 아무 효과를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거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보다 더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중독된 약물하고 아주 비슷하면서도 안전한 약물을 미리 주는 겁니다.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목표가 단순히 약물을 못하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안전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약물 중독 치료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는 약물을 좋아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끊겠다는 생각, 그리고 눈에 약물이 탁 띄었을 때, 갈망감이 들었을 때 이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약물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강제하는 것보다는 약물이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약물을 안 해도 불편감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훈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